어제 1세트 마지막 득점 장면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저희 현장 기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솔직히 평상시의 플레이라면 절대 오버넷을 불지 않을 플레이다. 네. 일단 그 판정이 나왔을 때 경기장 자체가 웅성웅성거렸어요. 그렇죠. 네. 기자석에서조차 이게 오버넷이 맞나? 라는 그러니까 설왕설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도 댓글에서는 계속 거의 대부분의 댓글이 어제 1세트 말미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기는 사실상 흥국생명이 압도했다. 정말 정관장의 체력이 떨어졌구나라는 지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어제 경기는 물론 이제 앞으로 지금 저희가 다룰 논란의 지점을 빼고 나서도 이러다가 정관장이 진짜 한번 일내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초반에 줬던 시합이었어요. 이게 고이진 감독과 정관장 선수들이 좀 많이 준비를 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오더 싸움도 그렇고 좀 전체적인 서브 전략도 그렇고 1차전과 굉장히 많은 걸 바꿨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란 선수가 사실 이제 통증이 있는데도 진통제를 맞고 이제 출전을 했고요. 사실 뭐 컨디션이 매우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마음들이 결국 또 배구는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좀 투지 좀 그런 모습들이 선수들끼리도 많이 좀 다져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오가사의 배구 위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테이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오더 싸움으로 보는 건데 어제 경기에서 보면 정관장이 오더 싸움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근데 정관장이 잘했는데 야키가 더 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메가와 정호영, 메가와 박은진 이런 높은 블로킹이 앞에 섰는데 사실 그거를 김연경 선수가 블로킹 위에서 다 그냥 공격을 성공시켜 버리더라고요. 고희진 감독의 표현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위협적이고 그러니까 각도나 높이나 다 김연경이 오늘이 지난 3년 중에 최고였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했던 김연경인지 어제 현장에서 보신 만원 관중은 제가 볼 때는 티켓값 이상 한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동환님이나 그 아이디 10님께서 말씀하신 게 3테스트에 끝냈어야 됐다. 그렇죠. 사실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김연경 선수의 서브 타임에서 또 너무 많은 점수를 내주고 말았죠. 거기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결국 이 부키리치 선수가 사실 범실을 어제 15개를 했거든요. 2세트, 3세트 초반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이게 몸이 아픈 선수다 보니까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있었는데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점프도 잘 되지 않고 공격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인진 감독도 결국 부키리치 선수를 빼기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제 저는 현장에서 뭘 봤냐면 어제 1, 2세트가 흥국생명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물론 그 놀라야 되는 장면 말고도 물론 그게도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흥국생명의 세터 이고은 선수가 1, 2세트에 좀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1, 2세트에는 아본단자 감독의 호통이 온통 이고은 선수에게만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고은 선수가 나중에는 아본단자 감독이 막 큰 동작으로 막 소리를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평정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하면서 1, 2세트가 좀 힘들었는데 3세트의 경기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이고은 선수도 덩달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경기 끝나고 이고은 선수 만나보고 싶었는데 김연경 선수의 경기력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뷰 대상은 김연경 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경기에서 이고은 선수가 2차전에 1, 2세트 같은 모습이 나오면 흥국생명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나 다른 선수의 경기력과는 별개로. 네, 이고은 선수. 왜냐면 사실 흥국생명도 지금 이고은 세터가 주전이거든요. 이고은 세터가 빠지면, 그러니까 정관장의 염혜선 선수 세터가 빠지면 흔들리는 것처럼 흥국생명도 이고은 세터가 빠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본단자 감독이 올해 그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이고은 선수가 오면서 내가 원하는 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고은 선수가 빠지면 사실 흥국도 뭐 흔들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는 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빡친 김연경이 다 했다.
저희가 배구 기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거든요. 김연경 선수가 초사의 여인이 되는 순간이 있다. 어제 5세트가 딱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세리머니 하는 것만 그러니까 네. 득점하고 본인이 네. 득점하고 세리머니 하는 것만 보여주면 정말 김유경 기자의 표현대로 초사의 여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연경 선수가 내가 왜 김연경인지를 어제 경기 5세트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전 1차전도 2차전도 보면 김연경 선수가 초반에는 좀 공격 가담을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그렇죠. 공격에 가담하면 후반에 정말 김연경다운 활약을 해야 될 때 정작 힘을 못 쓰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1, 2차전 때는 제 느낌에는 1세트까지는 그냥 오롯이 좀 백업적인 네, 역할만 리시브하고 하고 수비하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공격은 최소화하는 모습 그리고 2세트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공격에 이제 좀 제대로 이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여러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초반에 좀 힘들었으나 김연경은 김연경이더라. 네. 아까 그 다음 편에 있을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경기 얘기하면서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제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경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면에서 봤을 때 정관장은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실 돌파구가 조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플레이오프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베로들의 부진을 박혜민 선수의 기용으로 어쩌면 좀 묘수를 하나 써서 풀어낸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사실 정관장이 까놓은 패가 이제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어제 경기 초반에 좋았을 때 모습처럼 리시브에서 어느 정도 버티고 상대 정윤주 선수의 리시브를 흔들면서 메가와 부키리치의 공격이 동시에 터지길 바라는 굉장히 어려운 미션. 그러니까 이게 아본단자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관장이 꺼낼 수 있는 패는 알고 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정관장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윤주 선수, 그러니까 정윤주 선수의 리시브를 흔드는 거, 그게 지금 정관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배구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차전에서도 정윤주 선수는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그럼 정윤주 선수는 역으로 내가 이걸 이겨내는 이 챔피언 그렇죠. 결정전이 되면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더 큰 선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김연경 선수가 없는 흥국생명의 주축 선수가 돼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 결정전이 정윤주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던 어제 1세트 마지막 득점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인가? 예,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예측을 간략하게나마 바로 내일입니다. 간략하게나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한 혹시나 이제 물론 거의 대부분의 배구 팬들이 그걸 보고서 본인만의 이제 의견을 갖고 있고 혹은 이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정관장이 24대 23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흥국생명이 리시브를 하고 공격을 하는 상황인데 리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고은 선수가 뛰어오르면서 두 손을 써서 이제 토스를 했는데 그 장면에서 정관장 선수들의 손이 이제 네트를 넘어서 이제 이고은 선수 손에 닿았기 때문에 심판은 5번넷을 불었고요. 네. 그래서 정관장 쪽에서는 이제 5번넷이 아니다. 이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고은 선수의 손이 네트를 살짝 넘어갔다라는 판독이 나오면서 이미 그 전에 네. 그렇게 되면은 흥국생명의 5번넷이 먼저이기 때문에 흥국생명의 5번넷이 선언되면서 25대 23으로 세트가 종료가 됐죠. 그리고 이제 흥국생명 쪽에서는 두 손으로 보통 토스를 하는 상황에서는 5번넷이 아닌데 왜 이게 5번넷이냐 항의를 했었지만 결국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아본단자 감독의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간사님께서 코보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세진 본부장과 심판위원장 그리고 경기위원장님께서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김세진 본부장이나 그분들이 등장한 게 자체가 오해영 기자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중계를 보시는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일단 그 판정이 나왔을 때 경기장 자체가 웅성웅성거렸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받아들이는 분, 못 받아들이는 분 있었고 기자석에서조차 이게 5번넷이 맞나? 라는 그러니까 설왕설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명쾌한 게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네. 명쾌하게 뭔가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코보에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최지우 심판위원장이 설명할 것이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최지우 심판위원장의 유위에 있는 김세진 본부장께서 오셔서 직접 그 판정의 기준이 됐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왜 5번의 판정이었는지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저희 댓글창 지금 갑자기 꺼졌습니다. 예. 오늘 생방송 그러니까 다시 켜졌다. 네. 예,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스크린 논란은 그냥 넘어가시나요?라고 이제 어떤 분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일단 5번 햇을 먼저 예, 5번 햇을 먼저 하고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크린 방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저희 현장 기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솔직히 평상시의 플레이라면 절대 5번 햇을 불지 않을 플레이다. 네. 그런데 정관장의 5번 햇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각도상이 손가락이 살짝 넘어간 거는 분명을 하거든요. 이게 그 중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심하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부심이 이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고은 선수가 그러니까 넘어간 게 이 손이 넘어갔다라기 손 전체가 넘어갔다라기보다는 이 손날이 흔히들 백태라고 부르는 이 네트 위에 이 하얀 부분을 걸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넘어가지 않았는데 왜 이게 지적돼야 돼라고 하는데 그냥 이 백태라는 부분을 살짝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 사진 하나가 보여주니까 저거를 좀 확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하얀 부분의 백태에 이고은 선수의 손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들은 그 부분에서 5번 헤트를 지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팬분들이 아니 이게 5번 헤트야라고 하지만 심판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후에 물어본 결과 오늘 이제 사후 판독 경기 후 사후 판독도 했는데 4명의 사후 판독에 참여하는 4분이 모두 이건 5번 렌트가 맞다라고 판독했다. 지금 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댓글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김세진 본부장이 나와 설명을 하냐 심판위원장이 아니라라고 했는데 그 원흉은 오해원 기자였다. 예, 오해원 기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명확하게 해명해라. 저희도 놀랐어요. 네, 라고 해서 심판위원장보다 높은 사람이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니다. 접니다. 그래서 나온 거지 저분이 스스로 나온 건 아니었다. 예,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이해한 게 틀렸다면 다시 한번 정정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맨 마지막 상황에서 그 정관장 선수들의 손이 넘어간 걸로 보여서 5번에 선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관장 선수들 나 안 넘어갔습니다라고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그래서 사실 그 비디오 판독에 요청에 관한 건은 정관장 선수들의 손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에 대해서 보는 것이었는데 보다 보니. 아까 이고은 선수의 손이 토스하는 과정에서 손날이 살짝 닿더라. 오히려 우리가 노리고 보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저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노리고 보지 않았던 부분이 닿더라. 그래서 어이없게도 사실은 정관장 거 보려고 봤는데 이게 흥국생명의 5번에 선언이 됐다. 이게 맞나요? 그렇죠. 그게 원래 저 정도의 볼이면 이게 느린 그림이 아니면 사실 심판이 거의 볼 수가 없는 판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백태가 또 완전히 다는 아닌데 백태의 대부분이 손에 가려집니다. 이고은 선수의. 어쨌든 토스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넘어가면 사실 5번에 신 건 맞기 때문에 또 이게 판독 불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양쪽 다 5번 햇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들은 어쨌든 이게 5번 햇이 아니냐 5번 햇이 맞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고 저 정도 넘어간 것은 5번 햇으로 봐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샘플 구독자 중에 이제 메일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상세하게 비디오 판독을 하다 보면 실제 경기에서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면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잡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제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1초에 제가 제작진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30번의 이 장면이 1초에 있다는데 요즘 30프레임. 근데 요즘 60프레임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 정말 나노 단위로 이렇게 막 잘라서 그러니까 정말 슬라이스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판독은 코보에서
예전과 다르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부분은 분명 칭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많은 팬분들이 맞다 아니다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댓글로 싸우고 네. 있네요. 그러면 이 상황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이 상황을 대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이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법에서도 네. 판례에 따라 이 상황은 어떻게 처벌합니다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상황은 하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대로 가는지를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 저는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흥국생명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넓은 마음으로 흥국생명 팬분들이 조금 눌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졌다면 저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에 두 가지 의견으로 이제 갈리고 있는데 다 사실 어느 정도 편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두 쪽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유경 기자가 지적했던 부분. 아니 평소에도 그렇게 보지 왜 여기서만 이렇게 뭐 밀리미터 단위로 판정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좀 억울한 심정 혹은 저건 좀 약간 그런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전 김효경 기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다 보니 슬로우 모션으로 보다 보니 그리고 둘 다 5번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조건 한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무조건 한쪽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위원들 4명이 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이해하고 또 반대로 저는 이 사태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왜 코보의 심판들이 이렇게 신망을 잃었는가? 그죠. 예. 그 부분은 정말 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네. 네, 사실 뭐 쌓아온 스택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업보예요, 업보. 업가 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논란도 별로 없었고 항상 괜찮은 뭐 이제 정말 논란이 없었던 심판진이었다면은 네네. 어떤 판정이 되었던지 간에 물론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해온 역할이 있고 심판이란 전문성이 있는데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 그랬냐라는 비판이 맞다는 건 이거는 코보가 이번 판정을 떠나서 이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건 그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판정은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돼도 됩니다. 단 그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그럼 그게 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리로 갔다가 욕 먹었다고 이쪽으로 갔다가 또 욕 먹었다고 또 방향을 바꾸고 이러면 못 믿는 거예요. 네. 야 이럴 거면 AI가 심판하지 왜 심판이 왜 필요해? 야 그걸 주심 부심 선심 4명까지 6명 대기심까지 7명 있는데 뭐하러 거기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판정은 어떻게든 날 수 있습니다. 단 그 판정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어제 저도 기사 썼습니다만 코보 관계자랑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코보가 잘한 건 이런 부분이었고 좀 아쉬웠던 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뭐 코보 그러니까 그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코보도 이런 부분 신경 써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 기사에 뭐 스탬플 댓글에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반응해주신 분들 화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코보도 저도 그런 거 전달했고요. 그래서 잘 하는지 더 주의 깊게 감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11시간 넘었는데 오늘 우리 1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될 줄 알았어요. 오늘 네. 저 아들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12시 전엔 들어가서 그래도 한번 좀 뭐 해주고 자려고 했는데 글러 먹었습니다. 네. 튼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 스크린 얘기하시죠. 그냥 기왕 스크린 간단하게 가시죠. 자 기왕 넘어간 거 천천히 할 얘기 다 하면서 천천히 하시죠. 네. 저 스크린 굉장히- 논란은 뭐예요? 오늘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어쨌든 경기 끝나고 김연경 선수의 발언이 아마 단초가 된 것 같아요.
그 경기 끝나고 김연경 선수가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면서 정관장에서 그동안 쓰지 않던 좀 서브를 넣을 때 정확하게 코멘트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서브 리시버를 가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그거를 저희가 스크린 플레이라고 하는데 사실 배구에서는 많이 쓰이는 플레이긴 해요. 이제 우리 배구 규칙상으로는 서버에서 리시버 상대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브 팀의 선수들이 블로킹을 하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살짝 이러고 있죠. 보통 뭐 이렇게 머리를 많이 막고 있죠.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그 루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하는 선수의 공의 궤적을 막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네. 눈에 보이는. 예. 네. 아드님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예. 그 새끼가 이걸 알아야 할 텐데.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설명을 하면 그래서 그 루트를 완전히 막을 경우에는 그게 반칙이 됩니다. 네. 근데 보통은 팀들이 완전히 막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살짝 루트를 좁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격수들이 제일 많이 방해하는 방법은 이제 전위에 3명이 서 있잖아요. 네네. 전위 3명 선수들이 일렬로 서 있어요. 나란히. 네. 나란히 서 있으면은 이렇게 네. 종으로 서 있다고? 네. 팽으로 서 있는 게 그러면은 아니라? 정말 틈이 공이 안 없거든요. 보이는 거, 안 네. 보이는 거죠. 공이 날아오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상대 리시브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서브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네. 우리 코보가 2019-2020 시즌부터 이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강조합니다. 하지 마. 스크린 플레이를 하지 말아라. 2019, 2020부터. 네, 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가 됐죠. 네. 그 해외에서도 좀 이 규정들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말자. 국제배구 경쟁력을 맞춰야 되니까 맞습니다. 좀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팀이 살짝은 합니다. 이제 뭐 전위에 3명이 서 있으면은 2명 정도는 보통 서브와 같은 라인에 서요. 그리고 이제 서브를 넣을 때까지 보이지 않게 서죠. 근데 이제 국제배구연맹 룰상은 이제 손을 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손을 들면 또 궤적이 가려지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정관장 선수들 플레이를 보니까 손을 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명백한 반칙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팬들이 주로 지적하는 부분이 2명이 서 있고 이제 1명이 로테이션상 이제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좀 붙었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충분한 심증. 네. 사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분명히 규칙 위반입니다. 하지만 반칙을 불기에는 조금 애매한 정도의 플레이였고 평소에는 정관장이 이걸 하지 않다가 네. 이번에 한국 챔피언 결정전에 들어와서 이 플레이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꼭 정관장의 문제냐? 아닙니다. 남자분도 있고 오늘 여자분도 경기에서도 있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오늘 경기에서도 아까 영희님이 지금 아까 현캐도 스크린 하던데.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최민호 선수 서브 상황에서 최민호 선수가 야! 하면서 그 스크린하는 상황이 살짝 나왔었어요. 그러면 일단 규정부터 짚고 갑시다. 일단 스크린은 반칙이다. 근데 그 스크린의 정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서브가 날아가는 궤적을 완전히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명문 규정에는 완전히 가리면 안 된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럼 적당히 가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이 야 규정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라고 네. 오해하시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규정집을 봤지만 규정이 약간 해석하기 모호하게 나름이죠. 돼 있어요. 약간 구멍이 네. 많게 쓰여 있구만. 약간 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구로 치면은 우리가 3피트 라인이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정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든 정도의. 그래서 네. 이 규정을 이 문구를 A라는 사람이 해석하느냐 B라는 사람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 상황이 약간 규정이 그러니까 이 레인지가 이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살짝 생기는 부분에서 이견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아니 저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쩡님이 댓글 달려주세요. 그럼 2019년부터 엄격히 본다고 한 규정을 못하러 만듭니까? 근데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만들었으면 그럼 엄격히 봐야지. 그래서 사실 내 말은 저 손을 들었는데 봐봐 이렇게 드는 거잖아. 그건 안 되지. 이제 그 플레이는 근데 아무도 하지 내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었어. 그럼 어떻게? 그럼- 이렇게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머리 위로 들어 반칙이면은 머리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손을 들면 안 된다든가. 이거 아예 뭐 가슴 뭐 아니 그리고 어깨 선 위로 들지 마 그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나 못 한다. 반칙도 이제 바로 공격권이나고 이제 점수를 내주는 반칙이 있지만 경고라는 규정도 있잖아요. 구두 경고. 예, 구두 경고 사실 같은 게. 이거는 보통 이렇게 스크린 플레이를 좀 과하게 하면
상대 팀에서 부심에게 항의를 그쵸. 합니다. 네. 또 어제도 아마 흥국생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주심이 불러요. 네. 불러서 구두 경고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김연경 선수가 얘기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의도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경 선수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 불만을 쌓아놓고 네. 터뜨린 거다. 네, 그쵸. 그래서 정관장이 3차전에서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없도록 약간의 사전 조치. 미리 이제 포석을 깐 네. 거겠죠. 왜냐면 모두가 이제 네. 볼 테니까. 네. 정관장이 스크린 한다라고 볼 테니까. 예, 예. 지금 보면은 검은 그리자님도 직캠 영상에서 부키가 손드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뭐 그런 장면이 예. 있었는지 저도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항상 손을 들지는 않았어요. 시연방님께서는 정규 때 머리로 들어도 안 불었다. 그러니까 요런 게 문제라는 거지. 네. 사실 부심이 음. 그 손만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맞아요. 로테이션을 부심은 제일 먼저 보고 있거든요. 부심의 역할은 로테이션 체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못 잡아요. 그 틈을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하다 싶겠지만 솔직히 정관장이 사실 전력상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지가랑이 네. 자꾸 넘어지면서 네. 종아리 깨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네. 표현으로는 네. 솔직한 표현을 축구할 해볼 수 있는 때도 거. 이러잖아요. 핸드 체킹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살짝 맞아요. 선을 넘거든요. 네. 플레이를. 약간 고이진 감독은 그 정도까지 계산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축구할 때 보면 프리킥 찰 때 네. 골대 앞에서 서로 몸싸움 하다가 팔꿈치 쓰기도 하고 네. 옷 잡아당기고 막 내 유니폼 찢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구는 몸싸움은 없지만 그렇게 약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선수들이 반칙 아닌 반칙을 한다. 사실은 뭐 다 하는데 어제는 정관장이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열세고 체력도 열세고 하다 보니 그런 장면들이 좀 더 보였다.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하지마. 아마 3차전부터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아마 그쵸. 김연경 적용할 선수가 가능성이 50m 전부터 이러고 이제 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관장의 수를 김연경의 수로 막은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것도 잠깐만 지금 아까 어떤 분이었지? 깡통님 그리고 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국제 룰대로 해야 된다. 로컬 룰 자꾸 적용, 로컬이라는 네. 말 자체가 맞습니다. 웃긴다라는 네. 지적 나왔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비디오 판독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공이 라인에 묻으면 안 되고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로컬 룰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가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로컬 룰이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꾸 계속 말하지만 아까 그 구독자분께도 저는 내용에 그 메일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뭐 로컬 룰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자꾸 이 로컬 룰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사용해서 네. 자꾸 이게 편의, 그러니까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로컬 룰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자꾸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로컬 룰의 제일 문제는 우리 우리 배구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로컬 룰과 국제 룰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면 우리 선수들이 적응을 못해. 포지션 폴트 나오고 막 네. 그런 장면들이 네. 있잖아요. 계속 잡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V리그는 그걸 허용해 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로컬 룰은 없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없는 게 좋죠. 아니 굳이 로컬 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어. 어쩔 수 없이 로컬 룰이라는 우리만의 제도를 두고 있으면 최소화하자. 어쩔 수 없는 부분만 허용을 하고 거의 없는 것처럼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구독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뭐 이런 논란 없이 제일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미 어쨌든 일어난 일이고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코보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에 AI 칩, 그러니까 그 위치 추적 그 장치를 네. 넣어서 네. 이렇게 레이저로 다 아니 솔직히 현대 기술이 못할 거 없잖아요. 아니 실제로 네. 테니스가 네. 윈블던이 맞아. 윈블던이 어. 그 카메라로 이렇게 선 하잖아요. 그쵸. 배구도 멀지 않았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비용 문제지 사실 네. 기술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 이거 말고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니면 저희가 이제 좀 저희가 해명할 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아는 선 안에서 뭐 정리나 뭐 설명을 드렸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이게 위클리 이슈 1번인데요. 아 그래요? 이제 1번 한 거야?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유. 지금 유튜브 현재 실시간 접속자 배구 방송 최초로 300명 넘었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거 야 여기 5번의 시장이 열렸다 이 느낌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300명 들어오신 김에 오늘 제 아들이 생일이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시죠.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네 덕분에 좋아요가 이렇게 눌렀다. 네, 저희 아직 초등학생인데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실바의 재계약 소식이죠. 뭐 GS에서 사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실바 선수가 또 구단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고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팬사에서는 실바 선수가 재계약을 안 할 거라는 약간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GS는 사실 이번 오프 시즌 1번 과제가 무조건 실바 잡기였거든요. 무조건.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어쨌든 실바 선수 가족들이 이제 청평에서 같이 숙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구단에서 신경을 오히려 많이 쓰고. 실바보다 네. 가족의 만족도가 높다. 아 진짜로? 그쵸. 아니 근데 가족 때문에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실바 선수의 브라질에 있는 가족이 이제 문제인 거고 딸과 남편은 항상 한국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네. 실바 선수의 딸을 케어하는 GS 칼텍스 직원을 본 분이라면 네. 맞죠? 재계약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정말 거의 최초죠. 최초로 배구 경기 보러 갔던 게 GS 칼텍스 때 페퍼 경기였어요. 장충에서. 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오영 기자한테 여쭤봐가지고 어떤 경기 하면 저랬더니 이번 주말에 마침 해서 딸 손을 잡고 갔었는데 진짜 실바 선수는 대단했거든요. 진짜 그 혼자서 때려대는 게 아무나 맞고 죽어라. 그죠. 예, 이거 맞고 죽어라 하고 때리는 것 같더라고. 엄마는 강하다. 예. GS 칼텍스라기보다는 GS 실바스라고 네. 하는 게 맞지 않나. GJ 실바 줄이면 GS. 그러네. 와 근데 근데 그 이제 맨 마지막에 그날 GS 칼텍스가 이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때 아마 간신히 2승하고 3승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예. 2승째 엉엉 울고 3승째 이제 3승을 달성한 날이었는데 이제 승리 인사를 하는데 실바 선수 딸이 나오더라고. 시아나. 네. 그랬더니 박수가 네. 이미 GS 칼텍스 팬들은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장충의 귀요미죠. 예. 약간 장충의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 돼버렸죠. 심지어 상대 팀이 이겨서 기념사진 찍을 때도 가서 같이 찍어요. 예. 너무 귀여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실바 선수는 재계약해서 사실 GS 칼텍스 뭐 이번 시즌 거의 뭐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래도 다음 시즌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6라운드가 분명히 희망의 씨앗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가장 큰 숙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남은 숙제들을 숙제가 한두 개는 아니지만 네. 한 두세 개 있죠. 네, 어쨌든 제일 큰 거를 해결했으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숙제들을 좀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S 칼텍스 분명 이번 시즌보다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의 페퍼 사랑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불안하게 듭니다. 페퍼 맞아. 페퍼 갑자기 딴 얘기입니다만 페퍼 모그룹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희도 그 뒤에 뉴스 업데이트는 아직 없는 아직 상황. 없나요? 네. 뭐 힘든 건 마찬가지다. 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가요? OK 금융그룹이 페퍼를 만약에 인수하더라도 남자부 여자부를 다 운영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배구계의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실바 선수 외에 지금 이제는 이제 비시즌에 돌입한 선수들이죠. 다른 외인들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레오 선수는 뭐 이견이 없는 한 아마 재계약을 할 것 같고요. 러셀 선수도 뭐 아직 이제 챔프전이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다면은 재계약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굴러온 돌이. 네, 네. 어쨌든 임동혁 선수가 또 합류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외국인 선수 네. 둘쓰면 효과가 있죠. 네, 괜찮을 것 같고요. KB 비에나 선수는 뭐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비에나는 확정. 네. 예. 빅토리아 선수도 아마 뭐 본인이 원한다면 아마 한국에 다시 올 것 같고요. 모마 선수는 좀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서 세모. 네, 세모 정도 어. 일 것 같습니다. 모마는 왜요? 그러니까 모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어쨌든 이게 외국인 선수가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 좀 여러 가지 구단의 적응이라든지 좀 피로라든지 좀 떠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또 구단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4시즌 연속 뛴 선수는 모마 선수가 최초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마 선수는 개인적으로 신상의 변화도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네. 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선수?
있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그 휴대폰으로 위로 올려보면서라도 체크를 해볼 테니까 계속 한번 올려주십시오. 신동환님께서 김호철 감독이 또 세터 고를까봐 걱정이다. 아, 이번에는 뭐 김호철 감독님이 계시다면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두 번 했으면 됐죠. 네. 부키리치 재계약은 아직 말 나올 때는 아닌 것 같죠? 사실 부키리치 선수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고이진 감독이 아마 설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네. 투트크는 투트크 선수는 아마 다시 유럽 리그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일단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할 경우에는 한국생명은 좀 득점력이 필요한 외국인 선수가 투트크 말고 생각을 해야 되기 수비보다는? 때문에 아포짓을 뽑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좀 득점력 있는 네. 실바 같은 스타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지금 쭉쭉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주간 MVP 챔프전 MVP를 일단은 뭐 저희끼리 뽑는 공식이 아닙니다. 저희끼리 뽑는 한 명은 휴직자가 뽑는 MVP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MVP를 뽑는 동안 지금 그 질문들을 올려주시면은 이걸 마치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시크릿 노트로 넘어가면서 오늘 방송 좀 매짐을 지을까 합니다. 자, 한 주간 선수들의 활약을 짚어보는 내 맘대로 MVP 두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주관적으로 뽑는 거니까 너무 성을 내거나 역정을 내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2차전까지 치른 MVP 챔피언십 결정전 MVP를 뽑아야겠죠. 어떤 선수를 갖고 오셨나요? 저는 정배로 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네. 앞에 너무 길었으니까 그냥 짧게 갈게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야키 노윈. 네. 네, 저는 김연경 뽑았습니다. 김연경 정배죠. 네. 뭐 그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 선수 말고 뽑을 사람이 없어요. 투사이어인 모드는 좀 근데 나는 보면서 와 진짜 은퇴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니까. 투사이언이라고 했는데 저 사진 누가 골랐냐? 네. 너무 청순하게 나왔네. 그러니까, 와 진짜 저렇게 하는데 은퇴하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맨날 그 생각만 들어요. 어제 경기는 진짜 특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블루진님께서 야 슈퍼챗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원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그래도 슈퍼챗이니까 먼저 읽어드리면 요약하자면 남배 1, 2, 3위 팀은 용병 재계약, 여자는 실바 확정, 빅토리아 모마, 투트크 물음표군요. 빅토리아는 본인만 원한다면 근데 네. 세모보다는 조금 더 동그라미에 가깝다? 사실 이제 뭐 빅토리아 선수가 우크라이나 출신이잖아요. 네. 좀 가족들도 신경 써주고 구단에서 굉장히 노력한 게 많아서 아마 한 시즌은 더 뛸 것 같습니다. 아, 한 시즌 더 뛸 것 같다. 근데 모마는 모르겠고 투트크는 떠날 가능성이 높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파괴력 있는 스타일을 한국이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투트크 선수가 자체만으로 빛날 수 있다기보다는 김연경 선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네. 빛을 낼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 김연경이 있어서 1+1으로 이렇게 좀 서로가 빛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서 김연경 선수 없는 투트크는 이번 시즌의 투트크 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흥국생명으로서도 김연경 선수가 은퇴하기 때문에 거의 뭐 모마처럼 그러니까 선수 특정 선수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모마 선수 같이 이렇게 혼자서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 유형의 선수를 원할 겁니다. 사실 투트크 선수가 7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우선 선호도가 높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실바는 6순위였는데요. 저는 이제 부상 때 옆 걱정 때문이었는데 내 몸은 건강하다 그죠. 보여줬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VP 남자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뭐 킹 레오입니다. 뭐 너무 정배다 둘 다 근데. 근데 레오 선수 없이는 네. 정말 이번 챔프전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러셀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항상 레오 선수에게 공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올라간 공을 레오 선수가 해결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오 선수가 이번 시즌 배구를 본인이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리그 때도 물론 그랬지만 이번 챔피언 결정전 경기 하는 걸 보면 본인이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 네. 너무 즐거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수를 해도 본인이 실수해도 과거에 레오 보면 실수 한번 하고 나면 되게 무뚝뚝하게 그렇죠. 네. 인상 쓰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실수해도 막 생글생글 웃어요. 미안하다 내 실수라고 막 하면서 더 막 강하게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레오 사람 됐구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고 좀 예전보다 진중해진 모습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네. 정말 어른이 된 거네. 네. 선수로서도 무르익은 거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전에 넣지